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가 2주 동안 좀 어디 다녀오느라고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Frontiers in Medicine이라는 저널 2019년도를 보면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뇌 건강이라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그룹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뇌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통합할 것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인 증거 기반 권고안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GCPH입니다. 세계적인 뇌 건강에 대한 협의위원회 그런 것들이죠. 전 세계 과학자, 보건 전문가, 학자,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그룹의 영리단체입니다. 근데 2019년 현재 회원이 3,800만 이상이라는 굉장히 큰 단체죠. 여기에 보면 뇌 건강을 보존하는데 정신건강, 운동,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수면, 영양,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생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생활방식, 즉 라이프스타일과 뇌 건강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위원회에 따르면 정신건강, 운동,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수면, 영양, 사회적 연결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을 다시 가지고 오면 리사 머스카니가 음식, 운동, 정신적 자극, 지적 활동,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가 적은 것. 제가 붉은 것으로 표한 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 폴 러스범은 신체활동, 정신적 자극, 사회화, 영양, 영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신체활동 또 운동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Lose it or use it or lose it 이라고 글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신체 건강과 인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진짜 사람이 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뇌를 알기 쉽게 색깔로 구분해 놓는데 진짜는 이렇습니다. 자, 색으로 구분한 걸 보면 실배안구, 점선이 길게 나가 있는 거 있죠. 위로 간 건 중심구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면 뇌는 뒤에서부터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형체는 다 있지만 그 기능이 뒤에서부터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뒤에서 볼게요.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측두엽은 저쪽 뒤편 반대편에도 있겠죠. 그래서 후두엽은 시각정보 통합, 인지기능, 그 다음에 두정엽은 신체 감각, 인지적 정보 해석, 공간지각, 측두엽은 청각, 감정표현, 단기기억, 언어 해석, 그 다음에 전두엽은 감각정보 통합, 주의, 행동, 판단, 사람답게 하는 일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제일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18세에서 어떤 때는 늦게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까지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뇌의 7가지 속성을 내는 세포 배양기고 전압 펄스를 만들고 감각을 연합하고 감각, 지각, 생각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언어를 만든다. 이건 보면 전부 다 생각, 의식, 마음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럼 정신이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게 그렇게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신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능력에 대해 깨닫는 이는 드물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은 정신의 그 뿌리를 받고 있으며 정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든 사람들이 많다. 마음은 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 의식, 정신은 같이 있어야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신경세포죠? 수상돌기와 축삭돌기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 그러는데 마음이 이 시냅스에서 형성됩니다. 뉴런은 한 8,5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이고요. 시냅스는 100조 개가 있고 시냅스 한 개당 10,000개에서 20만 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노란 부분이 전 시냅스고요. 그러니까 분홍 부분이 후 시냅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띄어진 부분이 시냅스 간극이에요. 종이 한 장에 50분의 1만큼 아주 미세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위에 저 노란 부분에서 전기 자극으로 왔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화학물질, 화학적 자극으로 갔다가 다시 전기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신호가 이제 오가고 형성되는데 그게 마음이죠. 신경전달 물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그런 것들이 있고 신호전달 매개는 나트륨, 포타슘,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냅스 간극 요 부분 쭉 들어간 점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의식,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후시냅스로 올 때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붙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문이 열리고 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시냅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더 아주 많이 20만 개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미세하죠. 자, 우리가 뇌를 보면 뇌는 운동과 감각의 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요. 여기가 1차 체감각 영역이고요. 여기가 1차 청각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시각 영역입니다. 요걸 갖다가 다시 체감각 연합 영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청각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 다시 이 세 개를 다시 다 모아갖고 다중감각 연합 영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게 전전도엽에서 체감각 연합으로 또 청각 연합으로 시각 연합으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청각 연합이 또 다중연합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시각도 마찬가지고 또 다중에서 체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전 영역에서 1차 운동 영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중 감각 연합에서 전전도엽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뇌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도체나 해마하고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뇌 전 영역이 운동과 감각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할까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전도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 조금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변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마나 편도체에서 뇌 후각피지를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감정과 뇌적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가졌냐 품성이 변화됐냐 안 됐냐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과 내적 본능을 정보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연합 피질에서 기억이 올라가서 다시 정보를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연합 피질에서 지각,
정보 통합에 다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는데 개념이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절되게 하면 감정, 내적 본능, 기억을 잘 뭐예요? 업데이트해서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품성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감정과 내적 본능과 기억을 어떻게 잘 통합하는가, 업데이트하는가, 그것이 전두엽이 기능하는 거죠.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뇌는 보상 네트워크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 섹스, 중독성 약물,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 음악, 예술, 그리고 심지어 지속적인 행복 상태는 놀랄 만큼이나 유사한 뇌 활동의 쾌락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가 보면 뇌의 주요 도파민, 뇌 신경전달 물질이었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보면 복측 피계 영역과 흑질과 뇌하수체에서 나와갖고 뇌 전체를 어떻게 퍼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뭐 안 외우셔도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도파민이 뇌에 이렇게 잘 분비된다, 전달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를 보시면 되고요. 자, 복측 피계부에서 측자핵, 시상, 전전두 표질, 이게 직선 코스가 있는가 하면 편도체 해마와 같이 이렇게 돌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뇌에 도파민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도파민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보상회로인데요. 보상 네트워크나 보상 회로는 같은 말입니다.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생성되면 자극을 받으면 측자핵으로 도파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측자핵이 기분 좋아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편도체로 보내면 기분 좋은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감지하고요. 또 해마로 보내면 기분 좋은 것은 이렇게 되니까 요걸 기억해야 되겠다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으로 보내면 이거 기분 좋은 거 가치가 있는 거야, 옳은 거야,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이런 걸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좋은 걸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데인데 가치 판단을 해갖고 잘 안 되면 이걸 다시 고쳐야 되겠죠. 보시죠. 다음에 나옵니다.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2021년 6월 8일 AGT에서 골드 버즈를 받은 It's Okay, It's Alright을 노래 부른 가수요. 이분이 뭐예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니까 자기가 폐암, 척수암, 간암 진단을 받고 생존율이 2% 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해서 골드버즈를 받았죠. 2%는 0%와는 전혀 다르다.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긍정적 정서가 전반적 건강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동을 보상 네트워크를 멈춰야 해요. 소위 말해서 중독이 되면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보세요.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보냅니다. 편도체는 기억을 합니다. 해마가 뭘 합니까? 해마가 기억을 하고요. 편도체가 느끼는데 이 전두엽이 해마와 편도체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서로 전화를 해보죠.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을 받게 되면 뇌에서 전두엽에서 글루타메이트를 막 내보냅니다. 그러면 도파민 양보다 글루타메이트 양이 많아지면 측자핵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 그 행동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회로가 지속되면 보상이 되어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도파민이 회로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기 전에 또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또 하면 아직 도파민 그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독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회로를 없애는 것이고 중독을 치료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사이먼 토마스라는 교수는 감사함은 우리가 친사회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들어맞고 이것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향하게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감, 지속적인 연결감을 만들어낸다. 지금 뇌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감사함이 건강에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낮추고 고통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올리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심장 기능을 증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또 신경과학자인 글렌 팍스는 일생을 감사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회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더라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는 참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감사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낙천주의, 이타주의, 영성을 높여주고 공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서 이 낙천주의, 이타, 영성, 공감, 자존심이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냈네요. 감사와 뇌. 그럼 감사는 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슨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높은 최고의 행복센터의 새신경 연결 장치를 연결하고 거기다 발사한다. 그러니까 행복해진다 그 말이죠. 행복의 원인인 신경 전달 물질인 아까 우리가 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강화해주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두려움과 걱정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인지 구조 조정을 촉진합니다. 마음 운동을 하면 감사할 때 뇌에 fMRI, 그 기능성 MRI를 가지고 찍어보니까 감사할 때 전두엽의 내측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입으로 어머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런 것들이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운동 어떻게 마음 운동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모든 생활에 감사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